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났던 사례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고 남은 것은 살고 계신 소규모 아파트 한 채뿐이었죠.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짐이 될까 걱정하시던 그분들께 저는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주택연금은 찬반 논란이 심하던데요. 과연 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게 맞나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오늘은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과연 사례 이 부부처럼 평범한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 왜 만들어졌을까요? 제도의 취지 말이에요. 여러분, 주택연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집을 평생 월급 통장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 마련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지만 현금 자산이나 소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이 부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이라는 자산은 당장 현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해도 소득이 없으니 어렵고 그렇다고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월세로 옮기자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대신 매달 고정된 연금액을 평생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집을 소유한 채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가장 중요한 취지이자 핵심입니다. 내 집은 그대로 두고 평생 현금을 받아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둘째, 주택연금의 A에서 G까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찬성과 반대. 주택연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사실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주택연금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첫째, 평생 보장이라는 압도적인 안정성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매달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심지어 가입자가 100세, 120세까지 살아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정성 덕분에 많은 노인들이 언제 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 정든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연금 일시인출 제도를 활용해 남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연금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 때문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사라진다는 인식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집값이 남은 연금액보다 비싸면 차액은 자녀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집값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손실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죽으면 집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이 마치 자녀의 유산을 미리 당겨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둘째, 복잡한 이자율과 비용입니다. 주택연금은 이자가 붙는 일종의 대출입니다. 예상 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찍 사망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자 비용을 내면서 내 집을 조금씩 팔아먹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분석. 주택연금은 서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가?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연금은 사례 이 부부처럼 정말 평범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요? 제 대답은 특정 상황의 노인분들에게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구명줄이 될 수 있다입니다. 주택연금은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은 부족하고 집 한 채만 가진 분들입니다. 사례 이 부부처럼 자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더 이상 물려줄 자산이 없는 경우 유일한 자산인 집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이미 충분히 베풀었고 이제는 나의 존엄한 노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큰 감동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돈과 함께 평생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물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사례 이 부부에게 소일거리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그 어떤 부수입보다도
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평생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례 이 부부처럼 국민연금 120만 원만으로 매달 빠듯하게 생활하던 분들이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추가로 50만 원, 100만 원의 현금이 더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 추가된 현금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외식 한번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되어주는 거죠. 물려줄 유산이 사라진다는 걱정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 부족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의하고 부모의 남은 삶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연금은 분명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만이 효도는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